안녕하세요. 플랜 J입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예요.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지난 영상은 현금 생활이 잠시 쉬어갔었죠. 저번 주에 다이어리 소개 관련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실 줄 몰랐어요. 그만큼 다이어리에 목말라 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이어리에 대한 니즈가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구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구독자 수도 늘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현금 생활 관련한 이야기, 틈틈이 수다도 있고 이런 내용이 메인이라서 다이어리 소개나 이런 노트 쓰는 법 관련해서는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한 번씩 올릴 것 같아서 이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건너뛰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3주 정산하고 10월 4주 지난주 정산만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 때는 예산이 11만 3천 원이었어요. 보시면 예산이 11만 3천 원이었고 민생소비 쿠폰을 6만 3,650원을 잡아서 총 17만 6,650원을 잡았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15만 740원이었어서 결과론 총 금액으로만 보면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현금을 쓴 내용이라서 예산 이 11만 3천 원 안에서 썼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만 7,740원. 이 금액만큼 더 썼어요. 식비는 9만 8,880원. 외식비는 민생으로 거의 간식비 위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생필품 42,360원. 건강은 9,500원. 그리고 경조사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록만 해주었고, 부모님 비타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부조가 있었습니다. 남편 쪽에서. 그래서 부의금으로 10만 원을 내다 보니 경조사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계속 9월, 10월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지출 내용이 사실 없어요. 솔직히 한 주 15만 원이면은 그렇게 많이 소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 첫 주차에 32만 원, 2주차에 22만 원, 3주차에 15만 원,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소비를 했고, 10월 초에는 추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장을 어느 정도 몰아서 봐가지고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생신 선물 대신 비타민을 구매를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드세요. 그래서 꼭 챙겨 드시라는 의미로 이번에 구매를 했지만, 다음 달에는 이제 비타민이 떨어질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사서 드셔야겠죠. 첫날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구매를 해서 드시라.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저희 세대랑 좀 다르게 저희는 일단
뭐 아날로그 시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디지털 시대도 같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모르면 무조건 검색해보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거의 아날로그 세대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구두로 이렇게 사람 간에 이제 이게 좋다더라 하면 건너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지 인터넷 검색으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더 그러시는데 나이가 좀 더 있으셔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떤 걸 드셔야 될지 모르시고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만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걸 드시고 싶으시면 저희를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뭐 직접 주문하시거나 그럴 수 있겠죠. 나이 한 30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부터는 비타민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게 비타민이 솔직히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가 안 먹으면 이제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럴 때 내가 비타민을 안 챙겨 먹었구나. 요즘 안 먹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티가 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챙겨 먹을 수는 매일매일 챙겨 먹어도 되지만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챙겨 먹기는 해요. 매일 먹기 부담스럽거나 비용적으로도 부담스러우면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어떤 날 프로폴리스, 어떤 날은 오메가 이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드셔도 그러니까 꾸준히 간간하게 그렇게 길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월 4주차에는 예산이 10만 원이었어요. 확실히 점점 적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민생이 한 2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넣었고 총 12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부수입이 수입이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남은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줄지 몰라가지고 너무 생활비가 없어서 여기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이 BC에서 2,890원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체크카드 사용하거나 그런 페이백 같은 개념으로 BC 회사에서 이자 개념처럼 이렇게 넣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입이 한 13,000원 정도 더 생긴 거죠. 여기 이제 넣어주었고 아무튼 예산은 12만 원인데 결과론적으로도 이것도 역시 지출 합계가 108,308원이어서 8,000원을 더 썼어요. 소비를 더 한 거죠. 그래서 저번 주 4주도 실패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주 성공했고 2주 실패했고 3주 실패했고 4주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마지막 주가 돈이 지금 잔액이 11,307원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썼나 누적 금액으로 합산을 해보니까 80만 7,065원을 썼어요. 이번에 민생소비 지원이 20만 원 있으니까 80만 원 더하기 20만 원 100만 원 쓴 거죠? 100만 원 쓴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고 지금 진짜 잘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10월 예산을 적게 잡았냐면 그때 9월 민생지원금을 모르고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외식비, 민생지원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외식비는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 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10월 4주 소비 내용을 보면 장을 크게 본 거는 없고 짜잘짜잘하게 정말 간식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 11월에는 간식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정말 이 짜잘하게 나가는 간식들을 합쳐보면
식비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그 웬만한 외식비 한 끼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식 카테고리에서 간식을 따로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섞고 있단 말이죠. 어쩔 때는 식비에서도 기록해주고 어떨 때는 외식비에서도 기록을 해주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때 사료비도 어디에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할까요? 지금 정해보면 어떤 게 나을까? 간식비는 식비에 넣어야 될까? 외식비에 넣어야 될까? 솔직히 간식은 외식비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간식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러면 고민 끝에 간식비는 외식비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값은 문화교육비에 넣어야 될까요? 생필품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타 비용 그냥 계속? 사료값이 한 3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기타로 그냥 넣겠습니다.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기타로 넣으면 예산이 넣을 수가 없군요. 생필품으로 넣을게요. 문화교육비? 네, 사료값은 생필품으로 넣겠습니다. 네, 동물도 계속 밥을 줘야 되니까 그 식비에 넣어야 되나? 아니에요, 식비는 아니야. 저희 먹고 살기도 지금 모자릅니다.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는 외식비로 넣고 사료값은 생필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지금 저는 아직 안 맞았고 아이만 맞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감 주사 체크는 했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기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에서 이게 보이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콘서트를 예매를 했습니다. 아주 비싼 콘서트죠. 오케스트라 심포니고 내용은 J-POP 애니 콘서트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나름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 봐요. 요즘 핫한 게 귀멸의 칼날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개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귀멸의 칼날이죠. 정말 재밌습니다. 무한성? 이번에 무한성 편 저번에 극장에서 남편하고 보고 왔는데 정말 사운드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정말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핫한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제일 인기 많은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영화 음악을 보러 갔었거든요. 영화 음악을 이제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걸 보러 갔는데 정말 마음이 뻥 뚫리고 웅장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도 물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아이와 함께 갑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남편과 데이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와 같이 연말이기도 하고 남편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선물도 준비한 거고 11월에 곧 아이 생일도 있기 때문에 3가지 이유를 담아서 한 번에 이렇게 큰 가족 행사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고 아끼는 게 중요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예매를 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 어릴 때 이런 문화생활을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어릴 때 비싼 공연은 여러 번 다니지는 않았지만 경험치가 꾸준히 조금씩 나름 있어요. 학교 생활 대표로 있었다 보니까 그런 티켓이 이제 선생님하고 보러 갈 기회도 나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매를 안 해서 가는데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가니까 새로운 또 경험을 나름 했는데 생각보다 멋있고 볼만하고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도 이런 경험, 아이는 당연히 힘들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겠지만 이런 공연이 진짜 1년에 한두 번씩 쌓이면 정말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값진 경험이 될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쌓여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른 돼서 문화생활 한다고 갑자기 클래식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귀가 익숙해져야 돼요. 뭐든지 편안하게 이거 어디서 듣던 노래였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면서 점점 이제 더 듣게 되고 뾰족해지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4주 정산을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11,000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그렇습니다. 이 바인더도 안 본 지 좀 꽤 됐는데 정리를 영상을 통해서 해주려고요. 여기서부터 3주부터 책칠과 함께 여기 들어있는 현금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비부터 들어가 볼게요. 98,890원이니까 99,000원. 99,000원이니까 여기 9,000원 되고 1, 2, 3, 8, 9, 9만원.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갑자기 날씨가 겨울이 됐습니다. 거의 1도대 3도 이하로 날씨 기온이 훅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장롱 정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옷 정리를. 지금 여름옷도 혼재되어 있고 겨울옷은 아직 꺼내질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기온이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어쩔 땐 덥고 또 어쩔 땐 춥고 지금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생필품은 42,360원이니까 42,000원. 벌써 이제 10월이 가고 11월이 오는데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6년이 이제 곧 다가오네요. 벌써. 진짜 빠릅니다. 2,000원. 요즘 주식 한국 코스피, 코스닥 엄청 올랐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4,000을 뚫었습니다. 4,000을 뚫었는데 오늘 조금 하락해서 3,90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장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뚫었고 살짝 내려왔어요. 조정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를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삼성전자가 끌고 끄집어 올린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닐 수도 있거든요. 1,500원, 10,000원.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전에 팔아가지고 너무 안 올라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정말 기다리다가 팔았는데 한 두세 달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2배가 됐었을 텐데 정말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팔고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에 제가 진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예비비를 항상 빼두고 월 예산, 연간 경조사비도 항상 늘 빼놓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어지간하게 급하지 않으면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생활비 조금 모자른다고 예비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아니면 경조사에서 급하게 이런 급전이 필요해서 빼면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속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개밖에 안 들고 있는데 그게 더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따로 모아서 조금씩 투자를 해주고 한 번에 목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조금씩 월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적금하는 돈을 떼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건 절대로 정말 인생의 위기일 정도로 그러지 않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된다거나 인생에서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 빼고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몇 달 만에 2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갔는데 이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긴 하겠죠. 이미 들고 있었던 분은 괜찮아요. 조금씩 떨어질 때 사 모아도 되는데 처음 들어갈 때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 줄을 넣어보세요. 아무것도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떨어졌을 때 한 줄을 구매하셔라.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 돈이 한 주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본단 말이죠. 볼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 돈도 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거의 자주 들여다볼 거란 말이죠. 특히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을 들여다본단 말이죠. 저는 이제 관심 있을 때는 오전, 오후, 장 마감할 때 3번 정도 보는 것 같고 관심이 없을 때는 아침에만 한번 보고 어쩔 때는 아예 안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매일매일 1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한 주만 넣고 시작해라.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 때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나도 편승해야 된다. 한꺼번에 돈을 투자를 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래서 내가 투자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구나 이런 걸 실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오르고 마음이 급해질 때 한 주만 넣어보세요. 한 주. 그리고 떨어질 때 한 주씩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 78,000원이니까 79,000원 79,000원이니까 8,000원에 한 칸. 진짜 추억 돋네요. 주식 처음에 할 때는 손 떨리고 그러니까 올라도 손이 떨리고 떨어져도 손이 더 떨립니다. 흥분을 해서 내 돈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오르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이게 이런 거구나.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정말 그 주식 파란불과 빨간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를 갖고 노는 기분이랄까요? 처음엔 그래요. 주식을 처음 했을 때는 그 하나에 진짜 희일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도 떨어지고 있고 한 주 사볼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털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막 빨간불이 돼서 올라가도 잘 오르고 있군. 떨어질 때 사야겠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길 때 조금 모아서 한 번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했다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니까 차라리 적금처럼 돈을 떼서 지금은 한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투자 증권 잔고에다가 내년에는 한 20만 원으로 늘려볼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모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하다 보니까 목돈을 모으면 그게 다른 곳에 꼭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조금씩 그냥 매월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러다가 투자를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필품 29,000원이니까 3만원. 주식은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많이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투자로 더 많이 들어가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집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대비로 해지로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언젠간 집을 사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약간 한편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 큰 돈을 지금 내가 생활에 윤택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부동산에 그냥 콘크리트 이 땅에 깔고 앉고 만약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높게 해서 내는 게 맞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돈 대신 우리 가정이 좀 더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 삶도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주식을 좀 더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생의 중반이 되고 보니 큰 집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 개념으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고 책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경제는 계속 어떤 상황이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칠을 해줬고 그런데 왜 3만 원이 남을까요? 건강해서 색칠 안 해줬군요. 건강해서 만원. 건강해서 만원. 분산한 지금 3만 원이 남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000원 남아 있어요. 11,000원. X 표시로 하겠습니다. 11,000원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소비 트래커도 색칠을 해줬고 돈을 털어내보자면 3주는 99,000원. 9만 삼, 사, 24,000원. 식비에서 금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3주, 4주 안 썼고 시민비는 남았고 교통도 안 썼고 건강도 마이너스네. 그 다음 생필품 여기도 마이너스.
문화교육비도 안 썼고 건강이랑 생필품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사료값도 생필품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10월 5주는 예산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잔액이 11,307원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화요일인데 3일 남았는데 지금 냉장고를 털어먹고 있어요. 예산은 11,000원 남았고 그리고 오늘 아마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한 5,000원, 이게 10,000원으로 다 쓰겠네요. 그럼 끝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쓸 예정이에요.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 네. 어쩌다가 이렇게 월 초에 이렇게 몰았으니까 항상 월 말에 쪼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조금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말에 이렇게 쪼달리고 이게 냉장고 털이를 하게 되면 그 매월 첫째 주에 그 부족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11월에는 조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누적 금액이 80만 7천 원을 소비를 했거든요. 물론 민생 소비 지원을 20만 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과소비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만 3일만 버티면 챌린지 성공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극단의 상황이 생겨도 생활이 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1주에서는 32만 원을 썼는데 지난 4주에서는 10만 8천 원을 썼어요. 무려 3배입니다. 3배. 한 주에 3배를 더 쓰고 3배를 덜 씁니다. 이렇게 소비를 하면 너무 이 격차가 심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좀 평평하게 꾸준하게 소비를 해야지 절약도 되고 편안할 텐데 어떤 주는 30만 원 쓰고 어떤 주는 10만 원 쓰고 그 폭이 너무 크네요. 이것도 한번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주, 4주 정산을 맞춰보고 마지막 주를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지도 대략 정리를 했는데 10월 5주 마지막 주는 10,000원으로 한 주를 버텨보며 꼭 챌린지 도전에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말을 전해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